이 세상 그 어떤 나라에도 없고 어느 민족의 역사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유형의 도구 문화가 이 작은 나라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걸 친구가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었어요. 특별한 기술도 화려한 건축도 눈에 띄는 예술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오랫동안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최고의 완성품으로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도 이건 한국이 최고이며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의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이렇게 너한테 편지를 쓰는 건 참 오래된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말이지, 요 며칠 계속 내 생각이 나더라. 특히 그 마당 끝 장독대 옆에서 우리가 웃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너도 기억하지? 햇살이 마당 한가득 내려앉던 봄날 오후. 엄마가 장독대 뚜껑을 살짝 열면 그 안에서 퍼져나오던 구수하고 짭조름한 향기. 우리는 그 옆에서 딱지치기를 하다가 된장 묻은 손으로 장난치다가 혼나기도 했지. 그땐 그 장독대가 그냥 커다란 항아리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냥 항아리가 아니었더라. 그 속에는 계절이 담겨 있었고 우리 어머니들의 시간과 정성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거였어. 나는 가끔 상상해. 그 항아리들 안에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장을 담갔는지, 소금은 어느 정도 넣었는지, 콩을 얼마나 삶았는지, 장독대 위로 내려앉던 햇살이 장을 잘 익게 만들기라도 하듯 그렇게 조용히 오래 머물던 그 장면 말이야. 그 마당은 나에게 학교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준 곳이었어.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날 때 우리는 그 소리가 귀신 소리라며 장난치기도 했고 독 위에 올라가다 깨트릴 뻔했던 일 기억나지? 어쩌면 너와 나 우리 마음속에도 그 장독대처럼 무언가를 오래도록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은 우리 마음을 천천히 발효시켜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 되게 해준 시간이었는지도 모르지. 요즘엔 그런 장독대 보기 힘들잖아. 도시의 아파트에선 그런 마당도 그런 항아리도 사라졌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마당 한켠에 햇살에 반짝이던 장독대들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내 얼굴도 함께 있더라.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그 시절의 장독대보다도 그 곁에서 함께 웃던 내가 더 그리워졌어. 혹시 너도 그 마당 생각나니? 그 햇살, 그 장독대, 그리고 우리의 봄날. 그리고 말이야, 그때는 몰랐는데. 장독대는 그냥 된장이나 간장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었더라. 그건 일종의 살아있는 자연 발효실이었어. 햇빛, 바람, 습도, 온도. 모든 게 조화롭게 작용해서 그 속에 든 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익어가게 만드는 말 그대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공간이었지. 너희 집 장독대는 마당 오른쪽 구석에 있었잖아. 키 작은 항아리부터 커다란 장독까지 항상 질서 있게 줄지어 서 있던 모습이 생각나. 우리 엄마는 항상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셨어. 해가 잘 드는 방향, 바람이 적당히 통하는 자리, 심지어 비 올 땐 물이 고이지 않게 바닥을 살짝 기울여 놓으셨지. 장독대는 단순히 된장을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안의 중심 같은 존재였어. 그 속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꺼내 먹던 밥상의 기억, 엄마의 손맛, 그리고 그 집안만의 시간들이었거든. 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풍경 중 하나가 겨울 아침 하얀 눈이 장독대 뚜껑 위에 수북이 쌓였을 때야. 엄마는 그걸 보시고는 웃으면서 이제 장이 더 깊어질 거다 하셨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 장독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다림의 철학 아닐까 싶어. 빠르게 끓이고 빨리 먹는 요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몇 달 혹은 1년 넘게 천천히 익어가는 장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삶을 깊이 들여다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장독대는 단순한 저장 도구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 할머니가 담갔던 장을 엄마가 이어받고 엄마의 손맛을 우리가 먹으며 자라고, 그렇게 어떤 맛은 3대, 4대를 넘어도 그대로 남아있었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 장맛 속에는 우리 집의 시간이 들어있었던 거야. 사계절 내내 장독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엄마의 발자국이,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다니던 우리 둘의 웃음이 그 안에 녹아있었던 거지. 그리고 너 기억나? 엄마가 가끔 된장 위에 말린 고추나 마늘 올려두면 우리가 그걸 몰래 꺼내 먹고는 엄청 혼났잖아. 그 짭조름하면서도 매콤했던 맛. 지금도 입안에 그 감촉이 선명히 남아있어. 그래서 말이지, 장독대는 우리에게 그저 음식이 담기는 곳이 아니라 삶의 냄새,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매일매일 익어가는 사랑이 깃든 곳이었어.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조차도 그 냄새가 그립고 그 따뜻함이 그리워서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요즘 장독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책도 보고 박물관도 찾아봤는데 말이지. 놀랐어. 그 장독대가 우리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라 한민족의 수천 년을 지켜온 지혜의 상징이었다는 걸 말이야. 알고 보니 장독대의 뿌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 조상들은 콩을 삶고 햇볕 좋은 곳에 발효시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었대. 특히 신라시대 토기 항아리에서도 장 저장 용도의 흔적이 나왔다는 거야. 고려시대에는 귀족 가문부터 서민 가정까지 모두 자기 집 마당에 장독대를 뒀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선 장독대가 집안의 기둥처럼 여겨졌대. 심지어 혼례를 치를 때 신부가 된장을 담그는 법을 배우는 걸 하나의 준비된 아내의 조건으로 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였어, 정말. 근데 너도 느꼈지? 우리 어릴 때 그 장독대는 단지 가족만의 것이 아니었어.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 장맛 좀 봐줘요 하시면 엄마가 장독 뚜껑을 열고 한 숟갈 퍼서 서로 나눠보시곤 하셨잖아. 그게 그냥 맛만 본 게 아니었어. 그 장맛 속에는 그 집안의 살아온 방식이 담겨 있었고 그 맛을 공유하는 건 어찌 보면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지. 한 번은 너희 엄마가 간장을 너무 짜게 담갔다고 우리 엄마가 슬쩍 희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릴 적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따뜻하고 지혜로운 모습이었어. 그리고 너 기억나? 정월 대보름 되면 엄마들이 장독대 위에 숯을 태우고 붉은 고추 몇 개를 묶어서 항아리 뚜껑 위에 올려두던 거. 그게 다 잡귀를 막고 장맛을 지킨다는 풍습이었대. 장독대 하나에도 음식의 맛뿐 아니라 삶의 질서와 정성이 스며 있었던 거야. 나는 그게 그저 발효를 위한 과학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젠 알겠어. 그건 삶을 예의 있게 대하는 마음이었고 자연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였던 거야. 장독대를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돌을 깔고 바람길을 계산하고 비닐 한 장 없이 자연의 리듬에 맡기는 그 방식은 요즘 말로 하자면 가장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장 시스템이었더라. 지금은 그런 장독대를 보기 어렵지만 그 속에 깃든 철학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야 할 것 같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장독대를 아끼고 그 장맛을 소중히 여겼던 이유는 그게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고 익히고 나누고 기억하게 하는 그릇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마당과 장독대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우리 뿌리 깊은 문화였다는 게 참 고맙고 자랑스러워졌어. 그리고 말이야, 요즘 내가 재미삼아 다른 나라들은 장을 어떻게 만들었나 좀 찾아봤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장 문화가 우리 거랑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 중국도 옛날부터 콩으로 장을 담갔어. 근데 우리처럼 된장, 간장, 고추장 세트를 나눠 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묵직하게 만든 두반장 같은 형태가 많았지. 그 두반장 말이야,
고추를 섞고 콩을 삶고 다시 그걸 으깨서 짙고 끈적한 형태로 만들어서 대부분 요리에 바로 넣어 쓰더라고. 그리고 발효 방식도 달라. 우리는 날씨에 맡겨 천천히 익히는 방식인데 중국은 고온의 환경에서 곰팡이를 먼저 키우고 그걸 섞어서 빨리 발효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향도 진하고 맛도 자극적이지. 또 하나 특이한 건 중국에서는 장독대처럼 작고 정갈한 개별 항아리보다는 커다란 탱크나 돌판 위에 넓게 펼쳐서 발효시키는 경우가 많대.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개인보단 대가족이나 상업용으로 많이 발전했지. 재미있는 건 중국은 간장 문화가 한국보다 빨리 퍼졌는데 대신 된장은 거의 쓰지 않아. 우린 간장과 된장을 함께 쓰면서도 된장찌개나 된장국 같은 순한 음식이 많잖아. 근데 중국은 그런 된장의 단독 사용이 거의 없어. 결국 뿌리는 비슷했지만 지리적 환경, 음식 문화, 그리고 속도와 규모에 대한 철학의 차이 때문에 점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장 문화가 발전한 거지. 그리고 말이야, 나는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 장독대가 더 대단해 보였어. 왜냐하면 중국은 발효를 조절하고 빠르게 다루는 기술로 접근했지만 우리는 발효를 기다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여겼거든. 장독대 위에 덮인 항아리 뚜껑 하나를 여는 순간 우린 자연과 조상들의 시간,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을 함께 마주치게 되잖아. 그런데 중국장은 딱딱하고 정확하고 산업적이야. 사람 냄새보다는 체계가 먼저 느껴진달까. 우리 엄마가 장 담그실 때 항아리를 살살 어루만지고 된장 냄새 맡으면서 아직 멀었네 하시던 그 모습, 그건 과학도 공식도 아니었잖아. 정성이었고 손맛이었고 시간의 감각이었지. 물론 중국의 장도 훌륭하고 역사 깊지만 우리 것엔 사람의 체온이 스며 있어. 그게 우리 장독대가 지닌 가장 깊고 따뜻한 매력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더욱 그 장독대가 자랑스럽고 그 곁에서 자란 우리가 자랑스러워. 중국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득 일본 생각도 나더라. 너도 알지? 일본 된장 미소라고 부르는 거. 외국 나가면 꼭 한 번쯤은 미소시루, 그러니까 일본식 된장국을 마셔보게 되잖아. 처음엔 우리 된장국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자세히 보면 참 달라. 일본 된장은 기본적으로 쌀이나 보리를 발효한 누르코지를 섞어서 만들거든. 거기다 콩을 넣고 짧은 시간 동안 발효시켜. 보통은 13개월이면 완성된다고 하더라. 우리 된장이 몇 달, 많게는 1년 이상 익히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편이지. 그래서 그런지 맛도 훨씬 순하고 달콤한 쪽이야. 아주 깊은 맛보단 부드럽고 간편한 느낌. 그래서 국물 요리에 휘리릭 넣기 좋고 양념장으로도 부담 없이 쓰는 거야. 일본은 장을 조리의 베이스로, 즉 맛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요소로 접근하는데 우린 장 자체가 요리의 주인공인 경우가 많잖아. 된장찌개, 된장무침, 된장소스, 심지어 된장 비빔밥까지. 또 하나 재밌는 건 일본은 간장과 된장을 따로 담그는데 항아리에서 간장과 된장을 동시에 분리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대. 그만큼 우리 방식은 더 복잡하고 정교한 거지. 아, 그리고 말이야, 일본 된장은 종류도 엄청 다양해. 흰 된장 시로미소, 붉은 된장 아카미소, 섞은 된장 아이미소. 지역마다 기후에 따라 맛이 다르고 심지어 색깔도 완전히 달라. 그런데 나는 그 다양한 미소를 맛보면서도 항상 우리 된장이 생각났어. 왜 그런지 아냐? 깊이가 달라. 일본 된장은 정돈된 맛이지만 우리 된장은 시간이 켜켜이 쌓인 맛이야. 그리고 우리 된장은 엄마가,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몇 대를 거쳐 전해준 시간의 맛이지. 일본 된장도 맛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 냄새는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 깔끔한 주방, 정해진 레시피, 정확한 시간, 모든 게 효율적이고 예쁘게 맞춰져 있지만 뭔가 사람 손맛의 흔적은 잘 안 느껴지는 맛이랄까. 반면에 우리 된장은 항아리 하나하나에서 그 집안만의 비법이 다르고
그 집의 날씨, 바람, 볕, 기다림, 실수까지 전부 녹아 있어서 절대 똑같은 맛이 나올 수 없지. 그게 바로 우리가 장맛이라고 부르는 이유 아니겠어? 그래서 나는 외국 친구들한테 된장을 설명할 때 이건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야 라고 말해. 그 말 들으면 다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정말 멋지다 하더라. 일본의 장도 훌륭하지만 우리 장에는 삶이, 손길이 그리고 시간이 담겨 있어.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장독대 곁에서 뛰놀던 그 시절, 그 장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지? 이제 와서 조금씩 알게 됐어. 왜 우리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그렇게 마음이 놓이고 속이 따뜻해졌는지. 우리 장맛은 말이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풍미의 층이야. 가장 먼저 놀라운 건 우리 조상들이 장을 담그는 타이밍이야. 음력 정월 딱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된장, 고추장, 간장을 한꺼번에 담그는 게 오래된 전통이었잖아. 그 시기를 고른 이유도 다 있었더라고. 공기가 맑고 습도가 낮고 햇살은 점점 길어지고 모든 자연 조건이 발효의 최적인 순간을 기다린 거였대. 그리고 재료, 그냥 콩이면 되는 게 아니었어. 그 해에 잘 자란 메주콩, 거기다 볕 좋은 날 말린 고추, 천일염 중에서도 가장 고운 소금 하나하나 정성 들여 고른 거였지. 기억나? 엄마가 메주 띄울 때 방에다 집 깔고 메주 하나하나 감싸며 이거 곰팡이 잘 피게 기도해야지 하시던 거.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보면 요리라기보단 거의 의식 같았어. 메주 하나하나에 엄마의 바람, 기다림, 정성을 담는 거였지. 그리고 그걸 장독대에 넣고 햇볕과 바람, 비와 눈, 사계절 내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익혀가는 발효의 마법. 그 장맛은 시간을 더 씹고 계절을 머금고 사람의 손길과 인내를 안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완성되는 거야. 요즘엔 발효과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시절 엄마들은 그냥 냄새 한 번 맡고 손끝으로 찍어보며 됐다 하고 딱 알아맞히셨잖아. 나는 그게 정말 경이로웠어.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야. 과학적 지식 없이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맛을 이어오신 거니까. 그리고 그 장맛이 집마다 동네마다 다 달랐던 것도 참 신기했어. 어떤 집은 짭짤하고 깊었고 어떤 집은 부드럽고 구수했지. 같은 재료인데 손맛과 바람, 볕, 기다림이 다르니 그만큼 결과도 달라졌던 거야. 그걸 우리는 장맛이 집안을 말해준다고 했잖아. 그만큼 한 집안의 정서, 질서, 성품까지 그 항아리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난 우리 장맛은 그냥 음식 맛이 아니라 사람의 품성, 가족의 향기, 마당의 온도라고 생각해. 요즘엔 인스턴트 된장, 레토르트장이 넘치지만 그 깊은 맛은 따라올 수 없지. 아마 너도 기억날 거야. 겨울 아침 엄마가 장독대에서 갓 퍼온 된장으로 찌개 끓여주시던 날. 그 국물 한 숟갈에 어떤 날은 눈물이 핑 돌기도 했잖아. 그게 바로 우리 장의 힘이야. 입이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맛. 그리고 말이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도 장독대에서 장을 담그는 사람이 있을까? 예전처럼 마당 한가운데 독을 줄줄이 세우고 매일 뚜껑을 열고 닫으며 햇살과 바람을 읽어가며 사는 사람들 말이야. 요즘엔 아파트가 많아져서 그런 장독대를 실제로 본 적 없는 아이들도 많더라. 우리 어릴 적엔 장독대 없는 집이 없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은 장독대 문화가 사라져간다는 말도 들렸어. 마당도 없고 항아리를 둘 공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있잖아,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요즘은 현대식 장독대라는 게 있어. 도심 속 베란다에서도 장을 담글 수 있게 통풍 조절이 되는 소형 항아리, 온습도 조절 장치가 달린 도자기 독 같은 것들이 나왔대. 심지어 어떤 마트에서는 전통 장 담그기 키트를 팔기도 하더라. 누구나 집에서 쉽게 메주를 띄우고 간장을 내려보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말이야. 또 전통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공방도 많아졌고 젊은 사람들 중에도 시골 장인들에게 배우고 직접 메주를 띄우는 이들이 꽤 많더라고.
한때는 사라질까 걱정했던 장독대 문화가 조금씩 조용히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지. 물론 예전처럼 항아리 사이로 바람이 부는 마당 풍경은 없을지 몰라도 그 대신 작은 베란다에서도 정성껏 만든 장 하나가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기쁘고 좀 뭉클하기도 했어. 그걸 보면서 느꼈어. 장독대는 형태보다 마음이 먼저구나. 마당이 없으면 베란다에서, 항아리가 없으면 유리병이나 작은 도자기에서도 그 기다림과 정성, 우리 엄마들이 보여줬던 손길은 이어질 수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변한 것도 있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장이 익는 시간은 여전히 느리고 그 맛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그 정성은 여전히 사랑으로 남아있으니까. 나는 요즘 그 변화가 참 고맙고 멋지게 느껴져. 전통을 꼭 옛날 방식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 안에서 그 정신만큼은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구나 싶더라. 그리고 그 정신,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 장독대 옆에서 엄마와 함께 웃고 된장찌개 국물 한 숟갈에 고개 끄덕이던 그 시절부터. 그리고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김치 담갔다, 김치 냉장고에 잘 넣었다 하시는데 순간 뭔가 이상하더라고. 김치 냉장고, 나는 그 순간 우리 마당 장독대가 떠올랐어. 햇볕 좋은 날 엄마가 소금에 절인 배추를 동옆에 줄줄이 세워두고 양념 묻혀 넣던 그 모습. 독뚜껑을 덮고 이제 이놈이 맛있게 익어야지 하시던 그 말. 근데 이젠 그 모든 과정이 김치 냉장고라는 네모난 기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 처음엔 좀 섭섭했어. 장독대가 이렇게 사라져가는구나 싶었거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었더라. 그 안에는 장독대의 철학이 들어있었어. 왜냐하면 그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발효를 돕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동지지나 바람 방향까지 따지며 독을 놓던 이유, 그걸 이 냉장고는 버튼 하나로 맞춰주는 거지. 심지어 저온 숙성, 바람 순환 모드, 김장 모드, 계절별 숙성 기능 같은 건 그냥 편의 기능이 아니라 장독대의 원리를 디지털로 재현한 거더라고. 나는 그걸 알고 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장독대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옮겨온 거구나. 예전엔 마당이 있어야 장을 담갔고 손맛이 있어야 발효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도 누구나 그 기다림의 문화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신기한 건 말이지. 이 김치 냉장고가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발명품이 되었더라. 외국 셰프들이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하나의 발효 공방이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어떤 프랑스 요리사는 이 냉장고가 있으면 미슐랭 스타 셰프도 부럽지 않다고 했대. 그 말을 듣고 난 괜히 뿌듯해서 혼자 웃었어. 그 장독대의 기다림, 그 계절을 담는 지혜, 그 손끝의 감각이 이렇게 기술이 되고 제품이 되고 이젠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문화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보통 발효는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미래적인 방식이었는지도 몰라. 자연과 공존하고 시간을 믿고 기다리고 정성을 다하는 방식. 그걸 고스란히 담아낸 게 바로 이 김치 냉장고였던 거야. 그래서 난 이제 마당 없는 집에서도 엄마 없는 부엌에서도 그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껴. 우리 그 장독대의 햇살 아래서 자란 사람들이잖아. 그때부터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았고 익히는 법을 알았고 사람을 마음을 음식처럼 천천히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운 거야. 그리고 말이야, 그 김치 냉장고 있잖아. 그게 지금은 단순히 한국 가정의 필수품을 넘어서서 세계 사람들이 탐내는 물건이 되어버렸더라. 진짜야. 처음엔 외국 사람들도 김치 하나 보관하는데 왜 냉장고가 따로 필요해?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지. 근데 실제로 써본 사람들,
특히 셰프나 발효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완전 반응이 폭발적이었대. 왜냐면 그 냉장고는 그냥 차갑게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발효의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기계였거든. 프랑스의 어느 미슐랭 셰프는 김치 냉장고 덕분에 발효 치즈와 와인, 절인 버섯까지 온도를 정밀하게 맞춰서 숙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대. 어느 미국인 요리 연구가는 이 냉장고엔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시간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지. 듣고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 우린 그저 장독대에서 자란 감각으로 김치를 잘 익히기 위해 만든 냉장고였는데 그게 이제는 발효의 표준, 천천히 익히는 문화의 상징으로까지 올라선 거야. 게다가 너도 알다시피 요즘 세계는 슬로우 푸드, 로컬 푸드, 지속 가능성 같은 걸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김치 냉장고는 가장 앞서 있는 미래형 도구가 된 거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자연의 시간을 거스르지 않고 음식을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냉장고가 아니라 전통과 과학이 함께 만든 문화유산인 거지. 난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장독대 생각이 또 나더라. 예전엔 햇빛, 바람, 계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장을 익히던 항아리. 이제는 그 방식을 과학이 이해하고 기계가 구현해서 세계인들도 누릴 수 있게 만든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말이지, 외국 사람들이 그 냉장고 안에 김치뿐만 아니라 치즈, 올리브, 훈제고기, 된장, 요거트, 와인까지 다양한 발효 음식을 함께 넣고 나만의 발효 문화를 즐긴다는 걸 들었을 때 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아, 우리가 지켜온 기다림의 철학이 이제는 세계의 식탁 위에 올라섰구나. 그래서 더 자랑스러워졌어. 그 냉장고는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고 이어온 정성과 삶의 방식이 빛나는 형태로 피어난 결과물이니까. 어쩌면 장독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 저장소였고 김치 냉장고는 그 시간을 다시 되살리는 기억 장치인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을 꺼내보려 해. 지금까지 장독대 이야기, 장맛, 기다림, 김치 냉장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까지. 참 많은 걸 너한테 풀어놨지? 근데 그 모든 걸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너야.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서 우리가 숨겨둔 고추장을 몰래 퍼먹고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 다투던 그날, 그러다 엄마한테 들켜서 같이 혼났는데도 왠지 그날따라 된장국이 더 맛있게 느껴졌던 그 저녁. 그 따뜻했던 시간 말이야. 그게 바로 내게 남긴 가장 진한 온기였던 것 같아. 음식이 익어가던 그 자리에서 사람 사이의 정, 웃음, 울음까지도 함께 익어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온기를 지켜내는 거라고 믿어. 그게 비록 장독대가 아니어도 좋아. 김치 냉장고여도 괜찮고 작은 유리병 하나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지. 빨리보다 천천히, 편리보다 정성, 기술보다 온기. 우리가 장독대 옆에서 배운 것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은 지금도 우리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어. 지금 너도 어디선가 그 온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겠지? 가끔은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모든 게 전자제품처럼 효율과 속도를 요구하지만 그래도 잊지 마. 우리에겐 장마처럼 오래 익혀야 더 깊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건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를 지키며 살아온 우리의 시간과 기억이 전해주는 가장 진한 가르침이야. 이제 이 편지를 접으면서 나는 너에게 꼭 한마디 남기고 싶어. 너도 기억하지? 그 온기, 그 햇살 아래 장독대 곁에서 함께 웃던 우리. 그 시간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함께 익혀가면 좋겠어. 고맙고 그립고 늘 따뜻했던 너에게. 너의 오랜 친구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지난 시절이 회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